네. 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당 독소예요. 그러니까 뭐 당뇨병, 뭐 고혈당 이런 건 많이 들어봤어도 당 독소란 말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죠. 예. 근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제 당화 최종 산물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당 독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암 환우들은 당 독소에 대한 내용을 좀 명확하게 알고 생활을 해야 특히 음식 먹는 습관, 또 조리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암 환우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당 독소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당독소라는 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ACE, Advanced Glycosylation and Product.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음식에서 이 단백질과 이 당이 서로 만나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최종 당화 산물, 그러니까 단백질이 당과 함께 섞여져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산물, 이거를 저희가 이제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당 독소라고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기전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단백질의 당화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물질. 뭐 굽거나 튀길 때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당 독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 음식을 만들 때 탄수화물이 있죠, 단백질이 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에 열을 가하게 되면 당 독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에 열을 가하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양념통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념통닭. 닭이라고 하는 단백질하고 거기에 이제 옷을 입히잖아요. 그거는 탄수화물이죠. 예. 합해진 거죠. 거기다 기름이 튀기죠. 열을 가했죠. 이럴 때 그 음식에서 당 독소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 직화구이 같이 이 불에 굽는 거 있잖아요. 굽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더라도 조금 맛은 떨어져도 삶아서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건데요. 사실은 어떤 음식이든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같이 있는 음식이 열을 가하면 당 독소는 다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가를 볼 때는 이렇게 강력한 불로, 그러니까 기름이 튀기거나 직화구이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조리를 할 때 만약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같이 섞여 있는 음식이라면 거기다 열을 가한다면 최소한의 열로 조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선도 사실은 이렇게 바싹 이렇게 기름에 튀겨서 구워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쪄서 찜같이 해서 주면은 맛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되도록이면 당 독소를 적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당 독소가 왜 안 좋은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너무 화력을 강하게 가해서 만들어진 조리법들이 당 독소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몸 안에서 이 포도당이 너무나 많이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가지고 이제 포도당이 되는 건데, 포도당이 많이 넘치게 되면 이 포도당을 처리하는 과정이 인슐린이 역할로 인해서 세포에 이제 포도당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세포가 힘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남은 포도당은 간으로 저장하거나 근육으로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도 포도당이 넘친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을. 그러면 그 뒤에는 이 중성지방 형태로 내장지방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때 이 넘치는 포도당이 몸 안에 있는 단백질과 합해져 가지고 당 독소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섭취하는 거는 정말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어서 이것이 포도당이 돼서 포도당이 우리의 세포에 들어갈 정도, 그 정도만 드시면 좋은데 과잉으로 먹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엔 당 독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식사를 할 때 흰밥 말고 좀 이렇게 거칠지만 현미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혈당을 최대한 적게 혈당이 올라가는 걸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 결국은 당 독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이 음식을 만들 때 이 설탕이나 단순 당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러니까 설탕을 좀 많이 넣고 단짠을 하게 되면 참 맛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감칠맛이 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당 독소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리하는 방법이 잘못됐을 때도 당 독소가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많이 먹거나 단순 당을 과잉으로 많이 먹었을 때, 그러니까 뭐 빵이라든지 빵이나 과자 이렇게 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 포도당이 갈 곳 잃은, 이미 다 쓸 수 있는 대로 쓰고 남은 잉여 포도당이 남아서 이 당 독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 독소가 이제 왜 이제 무서운 거 하냐면요, 제일 처음에 이 당 독소 때문에 이게 암의 원인이 돼요. 이게 또 당 독소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장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 당 독소가, 이게 당 독소는 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몸에서 이 활성산소를 유발을 해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을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크라고 하죠. 이 플라크라고 해서 이 혈관이 되게 지저분해져요. 활성산소 때문에. 그러니까 찌꺼기가 많이 끼죠. 찌꺼기가 많이 끼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부분에서 암세포가 이제 기생을 하는 것이고, 또 혈전이 생겨가지고 떨어져 나가면 뇌혈관을 막거나 심장혈관을 막아서 뇌혈증이나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당독소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독소는 활성산소를 유발하고, 활성산소는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고, 혈관이 안 좋아지면 플라크가 생기면서 그 속에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을 하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암세포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플라크가 떨어져 나가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을 막아서 이런 무서운 질병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당독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당 독소가 만들어내는 질병들 했을 때 첫 번째, 활성산소 관련돼서 이런 질병들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내장 지방, 그러니까 당 독소와 내장 지방은 거의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 독소가 많이 생기면 내장 지방도 같이 많이 생기게 되고, 내장 지방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쓰리고 질환이라고 해서 이 고지혈증, 또 고혈당, 고혈압과 같은 이런 질환들이 발생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뼈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너무 달게 먹고 탄수화물 많이 섭취해가지고 몸 안에 당 독소가 많이 쌓이면은요, 이 뼈가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이 당 독소는 이 뼈를 파괴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뼈를 무력화시키고 파괴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당 독소가 많이 쌓이면 뼈가 약해짐으로 해서 뼈가 잘 부러지는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갱년기가 되면요, 갱년기가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확 줄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이 조골 세포의 기능은 떨어지고 파골 세포의 기능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뼈를 만드는 기능보다는 이 뼈를 파괴하는 기능이 커져요. 반대로 말하면 여성 호르몬은 뼈를 좀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조골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이럴 때 혈당 조절 잘못하고 몸 안에 당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엎치는데 덮친 격이 되면서 뼈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골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곧 눈 오고 춥잖아요. 밖에 이제 운동하실 때 특히 눈 오는 날은 되도록이면 안 나가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 대퇴골이나
여기 골반뼈 같은 게 부러지면은 이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과도 굉장히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항상 건강한 뼈를 유지해야 되는데 뼈가 약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당 독소가 우리 몸에서 많이 넘쳐났을 때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제가 아까 당 독소와 암과의 관계는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플라크가 커지면서 이 플라크 때문에 이제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암세포가 준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당 독소는 항상 우리가 주의해서 이제 봐야 되겠다. 이 밑에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예요. 심장병이나 심근경색 또 뇌졸중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독소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예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인데 이 조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음식 재료든지 간에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같이 있지 않나요? 거의? 그죠? 따로 3대 영양소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채소나 그런 걸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식재료들은 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이 단백질이 같이 있는 식재료를 강력한 고온으로 조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해서 이 포도당이 단백질과 작용을 해서 열을 받아가지고 당 독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치킨, 불고기, 삼겹살, 숯불구이 여기에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동물성 식품을 고온에서 굽거나 튀겼을 때 급격히 당 독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가끔 이제 고온에서 이렇게 조리한 고기가 아주 가끔 나올 때는 있지만 그것도 많이 나오지는 않죠. 대부분 다 삶아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당 독소를 전혀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왜냐? 모든 음식에 다 당 독소가 들어있어요. 왜? 열을 가하지 않고 생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게 먹자는 거죠. 이걸 이제 너무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 독소 나 몸에 들어오면 안 돼 해가지고 채식만 또 먹는 분도 혹시 있을까 봐 그 의미가 없어요. 채식만 먹게 되면은 몸에 영양소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더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먹는데 다만 조리하는 방식이 기름에 튀기거나 또 식화구이를 굽거나 이런 음식들은 좀 주의해서 먹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정말로 먹고 싶을 때는 가끔씩 적은 양만 먹고 마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고온으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음식을 이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이 포도당이 넘쳐나게 되면서 이잉여 포도당 그러니까 다 쓰고도 남은 마지막 남은 오갈 데 없는 이 포도당이 우리 몸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가지고 당 독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과식은 피해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드시고 싶다면 천천히 드시라는 거예요. 천천히 드시면 우리 몸에서 이 포도당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때문에 천천히 먹게 되면 웬만해가지고는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으면 절대로 과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당 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거의 다가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뭐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스파게티 이런 이 가공식품들, 인스턴트 식품들,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들이 거의 다 당 독소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있는 특히 이 감자튀김 있죠. 감자튀김 당 독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안 드시는 거예요. 왜요? 감자를 기름에 튀기잖아요. 감자 속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걸 고온에서 튀기게 되면 엄청난 양. 그리고 감자 자체가 또 당 지수가 높아요. 지하 지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인병은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 독소를 조심해야 되고 이 당 독소가 우리 몸에서 넘쳐나게 될 때는
성인병뿐만이 아니고 대사질환, 그러니까 심장병이나 뇌질환, 암과 같은 질환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런 당 독소가 오르지 않는 음식을 위주로 식사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당 독소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방법 뭐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려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식을 피하고 천천히 먹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 독소를 100%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 조리를 해서 먹기 때문에 열을 가하지 않고 먹는 음식이 어디 있어요. 다 열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당 독소는 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너무 고온에서 튀기거나 직화구이를 한 음식들은 먹지 않는다. 그리고 이 패스트푸드는 대부분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천천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러한 음식들에 대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피해를 좀 덜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주방에서는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을 해서 이제 조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같은 이야기지만 패스트푸드 먹지 않기, 뭐 빵이나 과자, 라면, 햄버거,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튀김, 통닭, 돈가스, 생선구이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합해져서 플러스 고열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당 독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음식들이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 하고 나서 너무 입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 이거 먹고 싶어. 이럴 때 한 번 드시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입맛이 없어요. 너무 지금. 그런데 이상하게 양념통닭 다리 하나만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땐 드시라는 거예요. 그땐 드세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상습적이면 안 되겠다는 거지. 상습적이면. 그래서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입맛이라면 조금 맛이 떨어지더라도 조리법이 당 독소가 많이 생기지 않는 조리법으로 해서 드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 독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제 해독 주스나 레몬 주스나 녹즙 같은 거. 저희 녹즙 저기 만들어 드리고 있잖아요. 녹즙이 굉장히 좋아요. 당 독소를 해소하는데. 그다음에 레몬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레몬수 요즘 잘 드세요? 각 주마다 있잖아요, 레몬. 반드시 드세요. 이게 당 독소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은 해독수거든요. 제가 있잖아요. 당 독소가 우리 몸에 안 쌓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먹으라고 하는 건데 좀 쌓여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좀 이렇게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해독수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레몬수예요. 좀 적극적인 건 녹즙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레몬수 주무시기 전에 이 병에다 담아놓고 주무시고 아침에 마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식사 후에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식사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일어나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 몸 안에 들어온 포도당이 빨리 최대한 빨리 이 해소가 돼서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근력 운동도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근육을 좀 많이 특히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을 좀 많이 키워놓으면은 이 포도당이 근육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좀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어도 잉여 포도당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되고 당독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독소를 줄이는 방법은 이 근육을 좀 키운다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식사하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바로 걷는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 혈당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당독소로 되는 그 길을 최대한 차단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치유 생활을 하는 분들은 당 독소를 굳이 신경 쓰면서까지 생활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만 요즘에 당 독소라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게 뭔지 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떤 먹는 음식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어떻게 조리해서 먹을 것인가
또 먹을 때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먹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염두에 두시고 잘 실천을 하시게 되면은 당도수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